네, 반갑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일은 올라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더 떨어지겠는가? 사실 보합이면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내일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 또는 뭐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공포감, 그런 것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살짝 플러스까지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금융투자만 순 매수를 하긴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결국에는 마감을 더 많이 팔았죠. 그래서 오늘 5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집중된 종목이라고 본다면 이제 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고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배터리주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약간 냄새가 좀 나죠? 스멜. 네, 무슨 냄새요? 자, 뭐 사실 배터리에 대한 그 악재,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강한 것이냐, 이렇게까지 뭐 그 심각한 것이냐,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잘 따져보시면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회사가 망할 정도, 뭐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정도, 이런 거는 아닌데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계속 매수를 해왔었고 수익도 많이 냈었고. 자, 그런데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쪽에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끌어다가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형주를 팔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뭐 자금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소형주 쪽으로 또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관점은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라온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관점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035포인트 0.13% 하락하는 모습인데, 뭐 사실 뭐 이렇게 0.13 가지고는 그렇게 벌벌 떨거나 뭐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았다거나 포트폴리오가 막 망가진다거나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사실 그 정도는 아니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배터리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한 그런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 보통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SDI, 뭐 SK,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이 속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뭐 SK이노베이션보다도 역시 LG화학에 대한 매도가 가장 많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LG화학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또 사들인 배터리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져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매물대가 받쳐주는 위치는 일단 65만원 정도 라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진행되는 라인대가 현재 가격대 80만원대 정도인데, 이거 이탈되면은 아래쪽 라인까지도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뭐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범위라고 봐야 되겠죠. 지지선에 대한 어떤 범위, 그 다음에 이평선에 대한 간격도, 또는 추세가 살아있는 범위,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LG화학만 딱 놓고 본다라면 이 추세적인 부분은 일단 조정을 이만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소가 좀 될 거라 생각해요. 즉 매도에 대한 국면이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현재 시점 대비해서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만 딱 살펴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죠. 왜냐면 골고루 또 지금 뭐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버텨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저렇게 보합권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이 지금 도움을 별로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중소형주들은 괜찮아요. 지금 뭐 상승 흐름들 잘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분위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항대를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수급적인 측면이 그렇게 썩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본다라면 기관 쪽 매수로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은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막 확장한다거나 공격도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않으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밑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괜찮은 게요. 이렇게 저항대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들 계속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대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접근 들어가시면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풍성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됩니다. 추세를 이어가는 것들은 당연코 게임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지난 10일이었죠. 10일날 이제 월급 종목으로 매수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랐어요. 오늘 10%나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게임주들 이거 말고도 게임빌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종목 진단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업황이 좋아진다, 추세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많이 벌어지면 사시면 안 돼요. 특히 또 넷마블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넷마블이라든지 또는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대형주에 속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얘네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중소형주가 밑에 치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이게 거래소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중소형주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코스닥 쪽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수급을 볼게요. 외국인들은 5천억. 그 다음에 기관 총계로 봐서는 이제 300억 순매도인데,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렇지만 투신권 매도는 어차피 개인들 물량이니까 치지 않는다 치더라도, 연기금 매도가 또 1700억 나왔습니다. 얘네들 지금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수익 많이 난 것들 방어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형주 쪽에서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 빼가지고 이쪽으로 틀어막기. 그러면 매수도 하고 있지만, 매도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대형주 쪽 매도는 나오고 중소형주 쪽 매수는 들어간다.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잘 보셔야지 돼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대형주의 움직임들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거나 너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거나 그러면 조심하시고요. 그럼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코스닥이든 중소형주든 간에 다 필요 없는 상황인데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형주 판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당연히 중소형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 샀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익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변동성은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주죠. 즉 대형주를 샀을 때 마이너스 한 15% 20% 나왔다 치더라도 지금 중소형주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가 좀 나거나 마이너스 나오더라도 견딜만 하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그래도 나와봤자 한 마이너스 5% 6% 괜찮다는 이야기죠.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견뎌낼 수 있는 뭔가 수익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보면 기관 쪽 매수가 순 매수로 들어왔죠.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나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외국인 거 먼저 볼게요. 외국인들 오늘 상황도 보면은요, 네이버 가장 많이 팔았네요.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고요. 근데 매도 규모가 이렇게 두 자리, 이게 5자리잖아요. 6자리로 넘어가니,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걸 훨씬 넘어서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좀 잘 버티는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LG화학은 좀 팔았어요. LG화학 계속 팔고 있는 모습. 아마 기관 쪽에서도 팔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관 쪽에서도, 기관 쪽은 SDI를 더 많이 팔았고요. LG화학은 샀나? LG화학도 아마 팔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니 찾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담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쪽은 여기를 볼까요? 오늘 금융투자 쪽은 샀을 수 있으니까 연기금, 그렇죠? 연기금 쪽에선 매도가 나오고 있다. 뭐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매도가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은 SDI도 좀 빠졌네요.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 연기금이 지금 이 배터리 3대장을 다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 자동차도 팔았고요.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은 다 갖다 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네이버,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기아차, 한국전력 뭐 이렇게 팔고 있는 거. 한국전력도 지금 보면은 매수를 언제 할까요? 막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또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내가 가진 종목이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지 잘 지켜보는 거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올라갔다 이렇게 들어온 종목들,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온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 양봉이 붙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치고 올라가는 거, 상승이 견지되는 거,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의 특징은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세가 죽어버린 종목들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 쪽, 시총 상위권, 또 특히 배터리 이런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차익 실현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수, 이 종합지수가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이렇게 우하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횡보가 유지되거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고요. 이격을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 뭐 3,000 아래로 떨어진다. 2,900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RSI 지표도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뭐 썩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기미는 충분히 있다.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또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눌려 있으면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코스닥 쪽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 분위기가 조금 더 잘 살아날 것이다. 뭐 중소형주 쪽 움직임이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그 저녁 시간에 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돼요. 오늘은요. 월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은 유튜브에서만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또 저녁 시간에 우리가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다른 이야기 또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